8강 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투자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중기 혹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초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다음에는 이제 금액대별로 투자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기간은 어떻게 할지, 금액대는 어떻게 할지,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다르게 실전 사례를, 제가 했던 사례를 조금 더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면 더 재밌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사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투자 기간을 얼만큼 할 것인지, 다음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지역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목돈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싼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투자 기간을 당연히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사실 돈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명동 땅을 사면 좋겠죠. 절대 불패단 말이에요. 명동, 강남,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를 사놓으면 누구나 좋은 거를 알지만 우리는 금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데지만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은 데를 가서 수익을 보고 본 수익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 조금 더 좋은 지역, 조금 더 좋은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만약에 돈이 있다면, 가장 많다면 가장 좋은 1순위 지역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남 요런 데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미래 가치가 많이 남았다. 다음 이제 청량리 일대 역세권 워낙 이제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라는 호재도 있고 아직은 비역세권이지만 이제 조만간 역세권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후의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하남을 꼽은 거고요. 다음 이제 이제 북세종, 그 다음에 서평택 요런 데가 비교적 조금 이제 기존에 오른 것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내가 조금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새만금 지역, 새만금의 부안 지역 요런 데가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해서 조금 수익도 보고 경험도 하고, 다음 이제 여기서 수익 본 걸로 가지고 더 좋은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나 지역 선정을 하고, 다음 이제 입지 좋은 데를 찾아내고요.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본다면 이제 도로 현황은 어떻는지, 그래서 이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도로 라인인지, 아니면 주거 시설을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주도로변인지 이면도로인지, 그래서 주도로변이라면 그 중에서 상업지가 가장 좋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주거지, 그 다음 이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과 도로 현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겠죠.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제 내가 취득하려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다음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뒤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장기 보유로 갈 것인가, 단기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인데 2023년에 판다면 투자자가 내 물건을 살 것인가, 실수요자가 살 것인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낮출 것인가, 여기까지가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보면 단기 투자라고 하면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요. 예전에는 사실 1년짜리로 해서 토지 투자지만 형태는 주택이 있는, 그래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2, 3년을 봐야 돼요. 이제 주택도 세법이 바뀌었죠.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 세율로. 다음 이제 토지 투자는 대부분 3년에서 5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해서 3년에서 5년, 그다음 장기는 이제 5년 이상.
다음 이제 초단기 투자에서 2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이제 초단기 투자. 요럴 때는 이제 반드시 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임대 사업자가 있지만 부동산은 매매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투자 기간을 설정할 때는 뭐 나의 이제 경제력, 그 다음에 큰 이게 돈이 나갈 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이래 본다면 이때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 강의보다도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생활비 벌용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저는 이제 월세형 임대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차익형 부동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은 월 단위로 돈이 나가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땅을 조금 쪼개 놓고 두세 달에 한 개씩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서 2달 만에 파는 게 아니라 2년 전 이때 샀던 거, 3년 전 이때 샀던 거를 두세 달에 하나씩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넣어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주로 사고 팔고도 많이 하거든요. 한 60% 이상은 법인, 40% 이하는 개인.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개인 위주로 하다가 요즘은 법인을 많이 합니다. 이 법인일 때 사실 건물보다는, 아파트나 건물보다는 땅이 가장 좋아요. 네.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 부자들은 뭐 S그룹, H그룹, L그룹 이런 데가 가장 부자들이죠. 이 부자들은 법인으로 땅을 사요. 법인이 S그룹에서 아파트 투자했단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항상 대기업은 건물은 지어서 팔고요. 주로 땅을 사 모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수익보다는 땅값이 올라가면서 실제 순수익은, 사업은 앞으로 벌었지만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높을 수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면서 결국 회사 수익이 올라가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또 본인이 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부자들은 이 법인 시스템과 토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법인에서 자본이득을 계속 보면서 이 법인에서 저는 저에게 월급을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저는 월급이 나오면서 이 월급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인이 이제 최대 주주가 제가 되는 거죠. 98% 주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다 이야기해드리나?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망한 지역에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일반 세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땅값에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땅값에만 내가 취득을 해서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겠죠. 일종의 이제 토지 투자지만 갭 투자인 거예요. 아파트 갭 투자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 것처럼 토지인데 단독주택이 있어서 보증금을 아파트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출금과 보증금 혹은 일부의 보증금과 일부의 월세를 통해서 이 내 투자금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다음에는 황금성이 좋은 토지. 뒷블럭에 있는 땅이 수익률이 높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앞블럭에 작은 땅, 알진 땅 이런 거를 사가지고 빨리빨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금매나 경매로 해서 10% 내지 10% 이상을 최소 10% 이상을 싸게 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은 개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안 오른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금매 내지 경매를 통해서 조금 싸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기 투자는 3년에서 5년 이래 보는데, 토지는 요거를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15년 하셨던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계세요. 제가 아시는 이제 소장님이 뭐라냐면 자기는 아파트 중개를 주로 했는데 자기 손님 중에 큰 손이 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손님도 있었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손님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 중개 소장님이었는데 땅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즉슨 이제 여러 투자자를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이 가장 좋더라고 15년의 중개 생활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피부로 직접. 그래서 왜 그렇냐 물어보니 일단은 성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뭐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이 직업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특정인 몇 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서도 분양권을 하시는 분이 조금 더 급하고, 그럼 분양권,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보다는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느긋해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안 오른다 하면 그런갑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여유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 15년 동안 중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알고 지냈던 분이 땅을 사고 발명하면서 남편 사업도 일으키고 다음 자식들 유학도 다 보내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고,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 해서 다시 이제 토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뭐냐면 조금 젊었을 때 일찍 토지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 너무 이제 나이 들고 한 20년 30년의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그때 토지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토지 투자를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기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 토지를 먼저 했을 때 제일 좋거든요. 그럼 3년 5년은 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아파트 경매를 할 때 어떠냐면, 저는 이제 직장을 나와서 전업 투자를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 제가 피부로 느낀 건데,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단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세보다 싼 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니까 내가 금매를 찾거나, 금매를 찾아다녀 보니 뭐가 문제냐면 소장님이 싼 거를 잘 안 줘요. 자기가 하지 내한테 왜 주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나는 1,000만 원 싸게 들어가야지 했는데 누군가는 500만 원 남기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300 남기려고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보다 싸게 사는 데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내가 안 맞나? 이러면서 이제 전업 투자에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부동산 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생활비를 벌려면 부동산 관련 업을 해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조금 이제 단기 투자가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중장기 투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니까, 이 중장기 투자는 뭐냐면요, 단기 투자는 시세가 싼 걸 찾죠. 근데 중장기 투자는 앞으로 좋아질 곳을 찾아요. 앞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곳이다 해서 저는 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누군가도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지하철 하면 가장 역세권으로 각광받는 게 GTX가 있겠죠. 나는 GTX가 들어오면 여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조금 비싸지는 않았지만 사놨는데,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웃돈을 주고도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여기가 오히려 단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죠. 내가 싸게 사는 게 투자가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곳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단기 투자가 되면 좋고, 안 돼도 나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로 해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한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단기보다는 장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갔을 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수익률도 높고 오히려 더 생각지도 못한 단기 투자도 일어나더라라는 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술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불행히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투자 패턴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런 거를 느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기 투자는 수익률과 회전율을 고루고루 이제 갖춘 거고,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지금이 5년 후에 오늘이 된단 말이에요. 3년 전에 지금이 3년 뒤에 오늘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개, 2개, 3개를 주기적으로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예. 그러면 5년 뒤에, 3년 뒤에 오늘을 내가 지금 투자했던 게 수익을 보게 되면 그것도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특히나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폭도 다양해지고 안목도 다양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요 중기 투자입니다. 다음 이제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장기 투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장기 투자는 사실 5년도 조금 짧고 10년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빨리 되면 좋고, 이 장기 투자는 반드시 이제 최소 자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2천만 원 미만, 저는 사실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100만 원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제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한 뭐 1,000만 원까지, 진짜 조금 괜찮겠다 싶으면 2천만 원 미만까지 또 보는데, 요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공매로 좋은 땅에 지분 있죠. 지분이지만 좋은 땅에 지분을 사는 거예요. 대신 유차를 많이 시켜서 싸게 사는 거예요. 요 지분은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지분, 제값에 주고 사는 지분은 안 좋습니다. 싸게 사는 지분인데 좋은 땅의 지분이에요. 그러면 땅이 좋으면 지분이라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짜투리 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좋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가 있고 좀 그림이 이상한데 요 땅이 있으면 뭐 요게 있으면 요런 땅 있죠. 요런 땅. 요런 땅. 이 땅 주인이 전면 도로를 길게 물기 위해서는 이런 걸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수는 작지만 다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땅을 미리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이 알박기로 아파트 투자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알박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지분 투자도 가장 좋은 게 요 토지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짜투리 땅, 지분 이런 거를 경공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